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스 어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nial of Service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본연의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뭐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어택이 이제 많은데, 이 hping이라는 툴을 가지고 도스 어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의 공격인데, 이 hping3를 칼리에 인스톨을 해서 그 hping3를 가지고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ICMP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랜드 소스는 자기 IP 주소를 숨기는 거예요. 실제 이 칼리에서 우분투 데스크탑에 ICMP 패킷을 굉장히 많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내는 거죠. 플러딩을 해서 폭주 ICMP 패킷을 보내게 되면은 이 우분투 데스크탑의 뭐 CPU 용량이나 메모리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량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본연의 다른 서비스를 이제 못하게 한다. 그래서 Denial of Service Attack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랜드 소스는 이 핑을 할 때 소스 IP 어드레스를 랜덤하게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는 이제 TCP 덤프로 패킷을 캡처를 해갖고 와이어샤크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192, 162, 21, 110으로 공격을 할 거고요. 요 D는 65,000 바이트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이더넷이죠. 이더넷에서 MTU, 그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니트라고 해서 MTU,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게 한 1500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실제 도스 공격을 할 때 중간에 많은 그 라우터를 거치게 되면은 그 교환기를 거치면서 그 패킷은 더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라우터나 뭐 스위치의 그 특징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실제 여기서는 MTU가 1500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쪼개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hping3를 가지고 지금 랜드 소스를 해서 그러니까 이 IP 어드레스, 소스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쪽에 어떤 CPU라든지 메모리에 얼마만큼 사용량이 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환경을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한 상태이고요. 이게 우분투예요. 우분투가 이제 공격 대상자가 되고 이 칼리가 공격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hping3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인스톨을 해서 hping3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제로기어 업그레이드, 제로기어 새로 설치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TCP 덤프 더블 루킹으로 와서 TCP 덤프 덤프 마이너스 i 이더 제로에 xx 호스트 이거는 호스트 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라이트 라이트 한 다음에 라이트 무슨 파일로 할까요? 도스 한 다음에 10월 21.pcap pcap으로 캡처링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일리가 이제 hping3를 이용해서 이 우분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ICMP 패킷을 서로 주고받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데스티네이션 호스트를 이쪽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TCP 덤프로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캡처할 그러니까 리스닝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터미널을 하나 더 띄워서 hping3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hping3 그다음에 마이너스 ICMP 랜드 소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나리오대로 이 명령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CPU 사용량하고 메모리 수압 사용하고 네트워크 사용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죠. 자, 지금 이제 공격이 들어갔는데요. 여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사용량은 이렇게 늘어나죠? 예, 그렇게 뭐 지대한 영향은 그렇게 미치지 않네요. 네트워크 사용량은 늘어나고 CPU 사용량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메모리 수압 사용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럼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실제 본연의 서비스를 이 쓸데없는 네트워크 밴드위 이 영역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점유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가 본연의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게 좀 느리겠죠. 예, 그런 걸 이제 도스 공격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멈추겠습니다. 멈추면은 여기서 이게 다시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네트워크 사용 기록이 이렇게 정상 상태로 돌아옴을 알 수가 있고요. TCP 덤프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CP 덤프 멈췄으니까 아까 도스 1020 PKB 여기 쌓인 걸 볼 수가 있죠. 엄청나게 많이 쌓였죠, 지금. 너무 많이 쌓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와이어샤크에서 도스 1020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IP 어드레스가 칼리가 192, 168에 20에 10번이잖아요. 그렇게 같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지금 여기 프래그멘테이션으로 해서 지금 ICMP가 지금 날아가는 거를 알 수가 있을 텐데 D62000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소스 어드레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랜덤 그 명령어 요 랜드 소스 때문에 원래는 칼리 192, 168, 20에 10으로 찍혀야 되는데 지금 뭘로 찍혔나요? 엉뚱하게 뭐 188 이런 걸로 지금 찍혀 있죠. 이렇게 랜덤하게 다른 IP 주소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죠. IP 주소가 110에서 여기 보면 62에서 43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23으로 변화되죠. 랜드 소스라니까 랜덤하게 소스 IP 어드레스가 변경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동수 공격을 하는 사람은 이제 숨겨주는, 스테스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핑 오브 데스 공격을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티어드랍 공격하고 랜드 도스 공격하고 스머프 도스 공격인데요. 티어드랍은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MTM, 맥시멈 트랜스미션 리드가 1500바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프래그먼트 넘버를 정상적으로 이제 붙여서 보내게 되면은 받는 쪽에서 이제 재조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시퀀스 넘버를 엉뚱하게 이제 보내게 하는 그런 이제 옵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는 805로 하고 패킷 길이는 320 패킷으로 해서 플러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프래그먼트 넘버가 엉뚱하게 가기 때문에 그 재조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해서 이제 이 공격 대상자의 부하를 이제 올리게 하는 거고 랜드 도스 공격은 여기 보시면 A가 임의의 그 IP 주소가 돼요. 어떻게 봅니까? 실제 칼리가 ICMP 공격을 하는데 소스 IP를 10으로 하는 게 아니라 110으로 하고 데스티네이션 공격 대상자도 110이에요. 그러니까 H핑을 하면 ICMP 패킷이 이렇게 가잖아요. ICMP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를 보니까 10이니까 일로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소스 IP 어드레스를 자기 자신으로 해버린 거죠. 110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돌이표가 되는 거죠. 보내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다시 ICMP 패킷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랜딩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랜드 도스 공격이고요. 스머프 도스 공격은 자 H핑 공격을 해서 ICMP 패킷을 이 에이전트로 공격을 보냈어요. 그런데 소스 IP 어드레스를 보니까 바로 우분투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 메타스플로이트 리눅스는 소스 어드레스가 110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ICMP 리플라이 패킷이 엄청나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공격 대상자가 얘라고 했을 경우에 실제 공격을 얘를 에이전트로 생각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스 IP를 110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H핑을 했지만 ICMP 리플라이 패킷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간다는 거죠. 이게 에이전트가 한 대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브로드캐스팅에서 이쪽 네트워크로 예를 들면 이게 뭐 30.20 있고 30.24도 있고 엄청나게 100대 정도의 여기 서버가 192, 168, 30번대 서브 네트워크에 많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H핑 했을 때 20에, 아니 30에 254번으로 보내는 거죠. 아, 여기를. 그죠? 여기 데스티네이션을 30에 254로 보내면 이쪽에 있는 모든 그 서버로 H핑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에코 리플라이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바로 소스 IP를 110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몽땅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스머프 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해보진 않고 간단하게 우리 스머프 도스 공격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격 대상자가 이 우분투죠? 우분투니까 여기서 일단은 TCP 덤프를 우선은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까처럼 하는데 도스 캡처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스머프 공격을 하니까 스머프라는 파일로 패킷을 캡처를 해볼게요. 자, 이제 캡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머프 공격을 해볼게요. 여기서 hping 3-a 192, 168, 20에 110. 바로 110이 얘가 우분투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2, 168, 20에 20은 바로 이 메타스플로이터블이죠. 데스티네이션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핑을 했으니까 얘한테 얘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해서 ICMP 패킷을 보내면은 바로 원래 정상적이면은 칼리로 와야 되겠죠. 리플라이가. 에코 리플라이가 이 칼리로 와야 되는데 그게 소스를 110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 우분투 공격 대상자인 우분투로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요? 스마트 도스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ICMP 공격을 하고 플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하는 거죠. 자, 지금 공격을 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지금 이제 우분투에 여기 네트워크 사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서버가 이게 지금 죽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약하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동작이 이렇다라는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들어왔죠. 자, 그러면 TCP 덤프는 끊어버리고 이제 와이어샤크로 한번 보면 알겠죠. 와이어샤크 패킷이 정말 어떻게 갔는지 스머프 레시피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스머프 공격한 거를 칼리에서 캡처한 공격자죠. 공격자가 이제 캡처한 패킷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110하고 20하고의 지금 ICMP가 리퀘스트 하는 게 쫙 나오죠. 110이 뭐였죠? 110이 우분투 데스크탑이죠. 얘가 잠깐 그림을 볼게요. 지금 스머프 공격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한테 보냈지만 얘한테 칼리로 오는 게 아니라 에코 리플라이가 어떻게 110으로 몽땅 가는 거죠? 110으로. 그죠? 이렇게. 그거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10에서 소스가 110이고 데스티네이션이 20 메타스플로이터블이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면은 칼리 10에서 에코 리퀘스트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110이 리퀘스트를 한 것처럼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10이 요 20에게 에코 리퀘스트를 한 거고 얘는 20은 얘한테 리플라이가 이제 돌아가겠죠. 원래는 20이 10이
리퀘스트를 한 건데 이걸 속였기 때문에 스머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110이 리퀘스트 한 걸로 나오죠? 예. IP 어드레스를 바꿔버려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리플라이가 20에서 110으로 리플라이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서브 네트워크를 예를 들면 30으로 잡고 여기에 서버를 한 뭐 200대, 뭐 100대 정도가 있다. 그러면 100대가 이쪽으로 전부 ICMP 리플라이 패킷을 보내게 되는 꼴이 될 겁니다. 이게 스머프 도스 공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번 이 도스 공격의 맛보기를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